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쁘고 사랑스러운 토빈이와 함께 신나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빈이 놀이터입니다. 디깅박스라고 해서 모래가 들어있어요. 토빈이는 정말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간식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콩잎을 제일 좋아합니다. 콩잎 먹는 토빈이와 함께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토빈아 한마디 해. 언니 오빠들한테. 동생들아, 나는 46살이다. 공부하느라고 고생이 많다. 나도 콩잎 먹겠다. 그럼 이만. 뿅!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나게 따라하는 외과 앱 기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낭만닥터 토사부가 아니라 김사부에 나온 이 대사 기억하시나요? 물론 그 드라마를 보지 않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 포기하는 순간 핑곗거리를 찾게 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방법을 찾는다. 저도 이 드라마를 중간까지만 보고 마지막까지는 보지 못했는데 중간중간 나오는 대사들이 너무 괜찮아서 메모를 많이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했는데 지금에서야 여러분에게 전해주네요. 자, 여러분 인생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꼰대 같은 소리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토빈이처럼 엉덩이 실룩실룩 하면서 오늘도 수업 재미있게 시작해 봅시다. 그럼 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쉽게 배우는 앱 인벤터입니다. 자, 벌써 앱 인벤터를 시작한 지 3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건문을 이용한 앱 인벤터를 배울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변수를 이용해서 앱 인벤터를 수행해 보았는데 여러분 변수가 뭔지 기억하시나요? 변수란 값을 담는 저장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수명을 하나 선언을 하고요. 선언한 변수에다가 값을 담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x와 y라는 변수를 선언을 했고 각각 x, y에 10, 20 이런 값을 담았습니다. 오늘은 변수를 이용한 앱 인벤터에서 더 응용을 해서 조건문을 이용한 앱 인벤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는 32에서 33 슬라이드인데 지금까지는 따라하기 과제였는데 오늘은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다르게 한번 해서 제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벌써부터 부담되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따라하면서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해 주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건문을 이용한 앱 인벤터 시작할게요. 그럼 조건문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건문이란 조건에 따라 행동을 지시하는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의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 수행하는 문장이 달라집니다. 즉, 조건의 참 거짓에 따라 수행하는 문장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결혼을 하겠죠. 그래서 배우자를 데려왔는데 부모님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친 또는 남친이 말합니다. 부모님이야 나야.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이런 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택하게 될지 여친 또는 남친을 택할지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이야 나야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 입장, 이것이 조건문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한 문장씩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구문, 이것을 조건문이라고 하고요. 조건이 만족하면 해당 문장을 수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건문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조건문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단일 선택형이 있어요. 여러분이 시험 성적이 80점 이상입니다. 내가 88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참이죠. 그러면 합격입니다. 그런데 제가 점수가 75점이에요.
거짓이죠. 그런데 75점이라는 건 합격이 아닌 경우예요. 그래서 제시를 볼지 아니면 불합격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들어가고요. 조건이 참일 때는 합격이라고 제시를 해주지만 참이 아닐 경우에는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단일 선택형이에요. 우리가 텍스트 위주의 코딩 방법에서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설계합니다. 그래서 if문 다음에 안에 조건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참일 경우에 이 문장을 수행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앱 인벤터의 경우에는 블록 코드 방식이죠. 그래서 만약 하고요. 이 안에 조건이 들어갑니다. 시험 성적이 80점 이상이라면 그렇다면 이 부분에다 합격이라고 출력을 해줍니다. 단일 선택형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양자 선택형입니다. 그래서 조건에서 시험 성적이 80점 이상이다. 참이면 합격이고요. 거짓이면 불합격이 됩니다. 중간이 없어요. 모 아니면 도입니다. 그래서 if 조건이라고 하고요. else. 그래서 조건이 참일 때는 해당 명령문을 실행을 하고 거짓일 경우에는 밑에 있는 명령문을 실행하고 조건문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앱 인벤터의 블록 코딩을 보면요. 만약에 하고 여기에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건이 참이면 이 부분을 실행을 하고 거짓이면 이 부분을 실행을 합니다. 자, 마지막 다중선택형입니다. 대부분의 인생에 이렇게 다중선택이죠. 뭐 아니면 도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시험 성적이 80점 이상이면 합격을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또 조건이 나눠집니다. 70점 이상이면 제시가 되고요. 그리고 70점 이상이 아니면 불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중선택형이라고 하는데 조건이 여러 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조건 1을 만족하면 조건 1이 참일 때 이 문장을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 2를 만족해요. 조건 1이 아니라 그러면 조건 2가 참일 때 이 명령문을 실행을 합니다. 조건 1과 조건 2에도 해당하지 않아요. 어느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맨 마지막 문장을 수행하고 조건문은 종료를 하게 됩니다. 블록 코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에 이제 조건 1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건 2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부분에 들어가고 조건 2를 만족하면 이 부분을 수행하고요. 그리고 조건 1과 조건 2를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을 수행하고 조건문은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건문의 종류 중 다중선택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조건문의 종류에서 텍스트 기반의 명령문을 사용할 때는요. if문과 스위치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앱 인벤터의 경우에는 블록 코딩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텍스트 기반의 명령문을 사용하지 않지만 앱 인벤터나 아니면 스크래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텍스트 기반의 프로그래밍 언어이죠. 그래서 if문과 스위치문을 조건문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블록 코딩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텍스트 기반의 명령문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편하죠. 그래서 조건문을 이용한 앱 인벤터 한번 이제 프로젝트 간단하게 수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조건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건문 블록을 이용해야 되는데 블록의 제어 카테고리에 원하는 블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건문에 해당하는 블록들이 제어에 있습니다. 뭔가 제어를 하죠. 그래서 제어를 한다는 것은 일정한 조건에 의해서 결과값이 달라지는 걸 의미합니다. 만약에 그러면 단일 선택형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건이 여기에 들어가고 조건이 만족하면 이 부분을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어떠한 문장이 옳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중 선택형이죠. 그래서 만약에 조건 1, 조건 2, 조건 3, 조건 1, 2, 3이 아닐 경우에는 마지막 문장을 수행을 하고 조건문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통 블록에 있는 제어 블록으로 가면 우리가 조건문 블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건문 예시를 하나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합격, 불합격, 제시라고 결과를 나타내주는 간단한 조건문 예제입니다. 먼저 점수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결과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결과가 80점 이상이면 합격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8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70점 이상이면 제시, 그 외에는 불합격을 반환해주는 간단한 조건문 예시입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V02_01로 하라고 제시를 했는데 여러분이 프로젝트 명은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이러한 화면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 먼저 해보고요. 그 다음에 블록 코딩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순서도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80점 이상이면 합격이라고 출력을 하고요. 마름모로 보이는 이 다이어그램이 조건문에 해당하는 순서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안에서 조건문을 가져왔습니다. 제어에 있는 조건문 블록에서 가져왔고요. 만약에, 그리고 첫 번째 조건이 들어가죠. 그래서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합격이라고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조건 1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조건입니다. 아니고 만약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제시를 봅니다. 그래서 제시라는 부분이 여기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조건 1과 조건 2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불합격이라고 그냥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는 조건이 없어요. 그냥 위의 문장 조건 1, 조건 2가 해당되지 않으면 마지막 부분을 수행해주고 조건문은 종료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변수가 필요합니다. 점수라는 변수를 선언을 하는데 이 점수라는 변수에는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받을 거예요. 하나의 값을 입력받는데 그 입력받은 값을 바탕으로 80점 이상이면 합격, 70점 이상이면 제시, 그리고 나서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불합격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두 번째 조건을 보면 70점 이상이면 80점도 해당되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가 아니라 이 경우로 출력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일단 조건문의 경우에는 80점이 왔어요. 그러면 이 문장이 만족하죠. 만족할 경우에는 안으로 들어가서 이 두 개의 문장을 수행을 합니다. 두 개의 블록을 수행을 해요. 그리고 나서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 조건문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면 밑으로는 아예 가지 않아요. 그냥 빠져나갑니다. 종료를 해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75가 와요. 점수가 75점이면 만족하지 않죠. 그러면 밑에 조건을 들어갑니다. 75는 이 부분을 만족하죠. 그러면 제시가 출력이 되고 마찬가지로 조건문을 빠져나가요.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는요. 위에 있는 조건들이 모두 다 해당되지 않은 경우 이제 마지막 문장을 수행하고 조건문을 종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제를 수행해 볼 텐데 지금부터 바로 웹브라우저 크롬 열고 수행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앱 인벤터에 들어왔는데요. 지금 결과 화면만 확인하고 바로 이제 구글에서 앱 인벤터 접속한 다음에 이런 프로젝트 파일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저희가 만들 화면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여기서 이제 사용한 거는 한 줄에 두 개가 와 있죠. 그래서 두 개의 컴포넌트가 와 있는데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레이아웃에 있는 수평 배치 레이아웃을 사용했고요. 그 안에다가 저희가 버튼 넣고요. 그리고 텍스트 박스 하나 넣었습니다. 그리고 결과 값은 레이블을 가져와서 합불 여부를 표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크린 1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화면을 구성했고요. 그리고 블록으로 가서 블록 코딩을 수행을 했는데 제어에 있는 조건문 블록을 이용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제어에는 이제 조건문뿐만 아니라 다음 시간에 배울 반복문 블록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문 블록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블록 코딩을 수행을 했습니다.
자,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면 저희가 이제 점수를 입력을 해요. 50이라고 입력을 하면 확인을 누르면 제가 이제 배경화면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레이블에 배경색을 빨간색으로 하면서 이제 50은 70점 미만이죠. 그래서 불합격이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90이라고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합격이라고 나오는 부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저와 같이 이 예제를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글을 좀 열어주세요. 구글로 가서 앱 인벤터라고 입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 MIT 앱 인벤터라고 나오죠. 구글과 공동 제작한 앱 인벤터라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Create Apps라는 부분이 나오면 이 부분을 클릭하고 로그인해서 접속해 주세요. 그러면 그동안 수행했던 프로젝트 결과물이 보이고 바로 지난 시간에 했던 결과물이 보입니다. 제가 이전에 수행했던 결과물은 웹 03이라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현재 이 화면이 제 웹브라우저에 보입니다. 지금부터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하고 지금 보이는 이러한 화면을 설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서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젝트 이름을 여러분이 이제 임의로 줄 수 있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이름으로 주시면 돼요. 그런데 단 규칙이 있습니다. 처음에 숫자가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처음에는 알파벳이 와야 되고요. 숫자를 사용하려면 중간에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V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숫자가 올 수 있는데 특수 기호를 사용할 수 없어요. 특수 기호의 경우에는 언더바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문자라고 나오죠. 프로젝트 이름은 알파벳, 숫자, 밑줄만 가능하다고 나오죠.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바라고 하고 01이라고 하고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여러분의 프로젝트 이름은 여러분이 원하는 이름으로 주시면 돼요. 학번으로 주셔도 되는데 그러면 학번 앞에 이제 여러분이 V라든지 아니면 M이라든지 이렇게 알파벳을 하나는 명시해 주셔야 됩니다. 확인 누르고 지금부터 이제 스크린 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크린 1을 하나 가져왔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AI 스타터를 구동시켜 줘야 됩니다. 우리가 에뮬레이터를 작동시키려면 이 AI 스타터가 항상 작동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AI 스타터를 클릭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서버로 연결이 되는지 연결 신호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현재 지금 연결이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HTTP라는 신호가 보입니다. 그래서 해당 신호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AI 스타터 다시 한번 제가 가져올게요. 만약에 에뮬레이터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컨트롤 C를 눌러서 이 AI 스타터를 완전히 종료시켜 줘야 됩니다. 컨트롤 C입니다. 그냥 X키 누르면 안 돼요. 그러면 비정상 종료가 돼서 에뮬레이터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I 스타터 클릭한 다음에 구동시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연결해서 에뮬레이터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커넥팅 신호가 보이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커넥팅 신호가 보이지 않으면 에뮬레이터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에뮬레이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1, 2분 기다려야 돼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AI 스타터가 지금 현재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곧 에뮬레이터가 실행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에뮬레이터가 실행이 됐고 빈 화면이 보입니다. 스크린 1이라고 보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스크린 1이라는 부분을 변경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의 문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스크린 1이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의 제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변경을 좀 해볼게요. 밑으로 계속 내려보시면 제목이라고 보이죠. 이 부분을 합격, 불합격, 제시 이렇게 변경을 하겠습니다. 합격, 불합격, 제시라고 제목을 변경을 했고요. 여러분이 이제 뭐 배경색이나 이런 거는 주셔도 돼요. 배경색. 그래서 뭐 청록, 촌스럽죠. 그래서 원하는 색깔로 이제 유형으로 다양하게 주시면 됩니다. 안 주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스크린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크린의 화면 첫 번째를 변경했더니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된 걸 오른쪽 에뮬레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합격, 불합격, 제시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텍스트 박스, 버튼, 그리고 레이블을 이용해서 화면을 좀 설계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컴포넌트를 오른쪽에 있는 스크린에 하나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먼저 텍스트 박스를 가져올게요. 텍스트 박스 하나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에는 이제 값을 입력하겠죠. 버튼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이번에는 버튼. 그리고 결과 값을 출력하기 위한 레이블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레이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버튼과 그리고 텍스트 박스를 한 줄에 나란히 이어주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을 선택하시면 수평 배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 배치를 이용해서 텍스트 박스와 버튼을 한 줄에 나란히 놓겠습니다. 수평 배치 가져와서요. 원하는 부위에 넣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 위에 넣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이제 텍스트 박스를 이 수평 배치 안으로 넣어줘야 되죠. 넣고요. 그 다음에 버튼도 넣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버튼과 그리고 텍스트 박스를 수평 배치 레이아웃 안에 넣어줬습니다. 이제 컴포넌트의 속성을 변경을 할 건데 공통적으로 변경해야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너비인데 이 너비를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개를 모두 다 선택을 하고요. 한 번에 너비를 모두 다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평 배치 1을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텍스트 박스 1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2개의 컴포넌트가 선택됐다고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이제 버튼 1을 다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3개의 컴포넌트가 선택됐다고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레이블 1을 선택해 주세요. 그럼 4개의 컴포넌트가 선택됐다고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너비를 변경해 주겠습니다. 너비. 그래서 너비 이 부분을 부모 요소에 맞추기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자, 그럼 결과를 확인을 해보면요. 수평 배치 1도 너비가 변경이 됐고 텍스트 박스 1도 너비가 변경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레이블 1도 너비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변경해야 하는 속성의 경우에는 하나하나 하지 않고 모두 다 컴포넌트를 선택한 다음에 일괄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인데요. 이름을 좀 변경해 줄게요. 자, 텍스트 박스 1이죠. 그리고 점수라고 좀 변경을 하겠습니다. 텍스트 박스 1의 이름 바꾸기를 좀 해줄게요. 그래서 텍스트 박스 1을 선택하고 이름 바꾸기 클릭한 다음에 점수라고 변경하겠습니다. 확인. 그 다음에 버튼 1은요. 저희가 이제 확인 버튼이라고 이름을 마찬가지로 변경을 좀 해주겠습니다. 버튼 1. 그 다음에 이름 바꾸기 클릭하세요. 그러면 확인 버튼.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버튼 1에 텍스트라고 문구가 보이는데 이 부분의 문구를 좀 변경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 선택하시고요. 속성에 가서 스크롤바 내린 다음에 텍스트 부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확인이라고 변경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텍스트 문구를 확인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확인으로 보이죠. 그 다음에 레이블 1에 텍스트라고 있는데 이것을 결과값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할 거예요. 그래서 레이블 1 선택하시고 이름 바꾸기. 그래서 결과값이라고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이블 1에 텍스트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에는 이제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제시인지 결과가 나오겠죠. 이 부분에는 이제 결과값 표시라고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블 1에 텍스트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내려서
레이블 1의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결과값 표시로 변경하겠습니다. 결과값 표시로 변경해 주세요. 그러면 결과값이라는 레이블에는 이 안에 들어가는 점수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입력하는 점수의 값에 따라 다르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텍스트 박스 1에 힌트가 있는데 점수 입력이라고 좀 변경해 주십시오. 그래서 점수 입력이라고 넣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블록 들어가서 블록 코딩 수행하겠습니다. 블록 들어가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사용해야 할 블록은요, 공통 블록에 있는 제어입니다. 그래서 제어에 있는 조건문 블록을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할 건데요. 자, 제어 클릭하시고요. 만약이라면 실행 있죠. 이 부분은 단일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중 선택이고요. 그 다음에 다중 선택입니다. 그래서 조건문이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걸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중 선택의 경우에는 조건이 3개 이상, 뭐 5개, 6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부분을 선택을 해보세요. 클릭하면 아니고 만약, 아니면 이런 부분이 나오죠. 자, 이 부분은 왼쪽에 보면 아니고 만약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현재는 조건이 1, 조건 2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 3을 더 추가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럼 조건 3을 넣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조건 4를 하나 더 넣고 싶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아니면은 있죠. 그래서 굳이 넣어줄 필요는 없어요. 그럼 안 들어가죠, 얘가. 그래서 아니면은 넣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 더 넣고 싶어요. 그러면 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조건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따가 조건문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은요, 점수라는 거 있죠. 점수라는 부분이 있는데 점수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변수 블록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전역 변수를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져오시고 이름을 점수라고 하겠습니다. 점수. 그리고 초기 값은 0으로 줄게요. 그래서 수학 선택하시고 숫자 블록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0이라고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점수에다 이렇게 마우스를 롤오버 해보세요. 지금까지는 항상 저희가 변수에 가서 가져오기랑 지정하기 이 부분을 수행을 했는데 실제 점수라고 초기값을 주게 되면 마우스를 이 부분에 가져다 대면 이렇게 가져오기, 지정하기가 블록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블록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사용자가 입력하는 점수에 따라서 결과값을 출력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확인 버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행해야 할 블록들이 보이는데 확인 버튼을 클릭했을 때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우리는 조건문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하는 점수에 따라서 결과값을 다르게 표시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점수는 처음에 지금 0이 왔죠. 0이 왔는데 사용자가 입력하는 값으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정하기 전역 변수 점수 값을 가져와서 여기에 넣어주세요. 점수에 롤오버 하게 되면 이 블록들이 생깁니다. 점수라는 부분에 여기는 안 생겨요. 여기는 안 생기고 여기도 안 생기고요. 점수라는 부분에 마우스를 그냥 가져다 대면 해당 블록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뭘 가져와야 되냐면 점수에 텍스트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점수라고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점수의 텍스트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보시면 점수의 텍스트라는 부분이 보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져다가 블록 맞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점수의 텍스트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문을 이용해서 이 점수 값이 80점 이상이면 합격이라고 출력을 하고요. 그리고 색상을 파란색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70점 이상이면 제시라고 출력을 하고 노란색으로 배경색을 표시하고요. 그리고 조건 1, 조건 2 모두 다 해당이 안 되면 불합격이라고 표시를 하고 배경색을 빨간색으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해볼게요. 제어에 갑니다. 제어에 있어요. 제어 클릭하고 자, 만약에 이 부분이겠죠. 그래서 다중 선택입니다. 조건 1, 조건 2죠. 더 이상 이제 조건은 안 가져와도 돼요. 그래서 파란색 이 부분 클릭해서 조건을 더 추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져와서 여기 넣어주세요. 그래서 점수가 80점 이상이라면 그러면 이제 조건에 해당하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수학에 있습니다. 수학에. 그래서 관계연산자라고 하죠. 수학에 보면 이제 이 부분을 수행해야 되는데 자, 지금은 이제 같다라는 부분만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가져오면 이 부분에서 크거나 같다는 관계연산자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점수 값을 가져와서 이 점수 값이 80점 이상인지를 비교를 해야겠죠. 그래서 다시 점수에다 마우스 롤오버 하신 다음에 가져오기. 그래서 끼워 맞춰 주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80점 이상이라는 숫자 값을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수학에 가서 숫자 블록 하나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80이라고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참일 경우에는 어떠한 결과가 수행이 돼야 되냐면 자, 결과값이라는 텍스트 값에 합격이라는 문장이 출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값이라는 부분 가져올게요. 그러면 이제 결과값에서 이번에는 지정하기죠. 지정하기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값을 지정해 줘야 되는데 뭐로 지정해 주냐면 합격이라고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정하기 결과값 텍스트 값 가져오세요. 결과값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져와서 블록 맞추기 해주시고요. 그런데 텍스트 값이 안 보여서 배경색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텍스트로 변경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합격이라는 문장을 출력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텍스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로 가서 맨 윗부분에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져와서 블록 맞추기를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합격이라고 입력을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하나를 더 할게요. 합격이라고 되는 동시에 배경색을 파란색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복제하기. 그런 다음에 밑에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텍스트를 배경색으로 변경하세요. 그러면 배경색으로 변경하면 얘가 튕겨져 나가죠. 그래서 얘는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휴지통에 버리세요. 여기는 이제 색깔이 와야 돼요. 배경색이기 때문에 텍스트가 올 수 없다고 얘를 튕겨서 내보냈습니다. 그럼 이제 색상에 가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색깔로 변경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냥 초록색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조건을 수행해야 되는데 두 번째 조건의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조건에서 이 부분만 변경이 되죠.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복제하기. 그런 다음에 끼워 맞춰 주시고요. 이 부분만 70이라고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만족을 하면 해당 문장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 부분과 색깔만 변경이 되죠.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복제하기 넣고요. 밑에 블럭도 오른쪽 마우스 복제하기. 그 다음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의 문구만 제시로 변경하고 색상은 여러분이 클릭해서 다른 색깔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니라면을 수행을 할 건데 조건 1과 조건 2가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수행해야 할 문장은 불합격과 그리고 색깔을 변경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복사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복제하기. 네, 마찬가지로 오른쪽 마우스 복제하기. 그러면 제시라는 문구를 불합격으로 변경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색깔은 여러분이 뭐 빨간색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른쪽에 실행창이 보이는데요. 해당 어플이 보이고 저희가 이제 80이라고 한번 입력하고 확인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합격이라고 나오죠. 그런 다음에 이제 초록색으로 변경했습니다. 두 번째 한번 75라고 입력할게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제시라고 나오고 노란색으로 변경이 됐죠. 배경색이. 마찬가지로 40이라고 입력하고 합격을 누르게 되면 불합격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제 높이가 너무 작으면 높이를 변경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디자이너에 가서 높이 부분을 한 번에 변경하셔도 되고 아니면 지정하기 이 부분에서 변경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 더 복제한 다음에 결과값의 높이. 그래서 이제 높이는 튕겨져 나갔죠. 그러면 이제 높이에는 값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높이를 이렇게 입력하고 내가 뭐 50픽셀로 주면 됩니다. 90이라고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합격이라고 나오고 높이가 50으로 변경된 걸 볼 수 있죠. 자, 여러분이 긴 시간 하시느라 되게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이번 차시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시 수업 이어서 할 텐데 2차 시부터는 이제 과제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